공개적으로 상당히 분노를 표명한 분이 있죠. 뉴스닥의 패널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바로 연결합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뉴스닥 진행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 감 못 잡으셨던 거 이런 회동까지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여기에 거론된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예. 사실 가장 앞에 서가지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사실 보면은 원래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바른정당이 생길 때 오히려 먼저 깃발 들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새누리당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른정당 내에서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분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두루 나눈다고 하는 편이상,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김무성 대표랑 친분이 있는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오히려 먼저 나가고 유승민 의원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좀 주저했기 때문에 창당 과정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먼저 손들고 나가는 거는 이건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SNS에다가 네. 배신자라는 표현도 안 맞는다. 네. 쫄보다 이렇게 쓰셨어요.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건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옮길 수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입에 담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옮기려면 사상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잠깐에 벌어진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니, 근데 명분은 뭐냐면, 이대로 가면은 좌파 세력에게 집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 큰 잘못이다, 정권 뺏기는 게. 이거거든요, 명분이? 원래 바른정당 창당할 때는, 원래 비슷한 분들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아가지고 폭삭 망하느니 차라리 나눠 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쪽으로 붙이면 저쪽으로 붙이면 각자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슨 모여야 산다 이런 거는 그냥 정치적 고입니다. 그거는. 정치적 고다.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프레임조차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뭐라고 그러면 보십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내년에 지방선거가 영향을 끼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사실 본인들이 이제 있는 지역구에 구의원, 시의원들 이런 분들, 구청장 이런 분들이 사실 그분들 지역 정치 대신해 주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국회의원 선거 3년 남았는데 예.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 그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바른정당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벌써 하고 이미 그냥 먼저 나가버린다 그 말씀이세요. 원래 본가로 간다, 돌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당에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의 인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중사회에 높아져 가지만은 반대로 의원들의 과거에 탄핵 정부에 있었던 그 주목도나 이런 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죠. 14명이 아니라 이 규모가 더 늘 수도 있다라고 앞에 송문표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의원이 3명 정도 더 있다. 맞습니까? 분위기?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을 문자로 이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더니만은 야, 내 이름은 아직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무슨 말씀? 어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예. 나는 아직까지 결정 안 했어.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 문자 제가 이제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고, 전체 당협위원장 다 보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은 아직 들어가면 안 되라고 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한테 문자 오신 분은 지금 한 분 있고요. 한 분? 부재중전 하나가 있네요. 부재중전 하나가 있고. 예. 참, 이거 웃으면서도 웃음이, 이게 유쾌한 웃음은 아니죠? 예, 그래도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6달이 제 정치하면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시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과정에 이제, 오히려 워낙 이제 창당이나 그런 걸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들 동지애가 좀 생겼다고 했거든요. 동지애.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특정 시점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다 기억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네요, 보니까. 뭐라고 했던? 그때 이분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이렇게 나갈 거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이 말은 또 그때 그랑 어떻게 같이 엮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유승민 후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글쎄요. 유승민 후보는 사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가지고요. 예. 사실
당의 후보가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소속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로 또 이미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걸 뭐 다 감수하고, 그걸 뭐, 당신들 내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거 다 해온 거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여기에 동요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갈 거다. 완주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오늘이 창당 99일이에요. 내일이 딱 100일 되는 날. 100일상 앞에서 벌어진 일. 참 참담할 것 같은데 후회 안 되세요?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나온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나온 명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친박 세력의 패권 때문에 변화를 못 해낼 것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똑같아요. 아직까지 변화가 된 지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뉴스닥에서 임명진 위원장도 많이 비판하고 그 과정 중에서. 그랬죠. 뭐 지금 홍준표 후보도 많이 비판했지만은 그게 실제로 변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의 명분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전당대회 하면은 바로 최고위원, 뭐 대표 이런 분들, LA 이제 과거에 책임 있는 친박들이 다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 친박당 될 거다. 예. 네, 그걸 아는 상황에서 후회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있던 잘못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네, 끝부분만 잠깐 들었습니다. 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연결이 늦게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14분이 후보 지지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탈당을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금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탈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탈당을 하는 것으로. 지금 14분 이외에 추가 탈당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도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18분은 그러면 유승민 후보 중심으로 대동단결 하는 겁니까? 단단하게? 대동단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 14분 정도는 대동단결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18분 중에도 한 서너 분 정도는 탈당은 아닌 것 같은데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있긴 있다.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김무성 그 선대본부장 그리고 정병국 주호영 이분들 세 분이 이제 가장 당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도 일단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한 거는 맞나요? 뭐 사실상은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다기보다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거는 홍준표 후보가 절대 받지를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제가 알기로 한 3-4개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보느냐에서 모든 조사가 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이걸 못 받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런 조사가 나온 뒤로 단일화하자 하던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고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나온 TV조선의 단일화 조사도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하든 이기는 걸로 나오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세 분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그분들은 이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가 이긴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단일화라는 거는 원래 당이 다른 단일화는 항상 여론조사를 하는 게 상식이고 전통이지요. 과거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도 그랬고 그러니 이게 상식적인 단일화가 이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신 거니까 꼭 사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선대위 본부장 세 분이 요구한 것은 사퇴라기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율은 낮지만 보수 후보 적합도는 높으니까 이 방식으로 단일화 제안을 하면 유승민 후보에게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제안이었던 거네요. 말하자면. 뭐 꼭 누구에게 기회가 오고 가고 그런 걸 그분들이 감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뭐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제안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한 번도 단일화 조사에서는 이기질 못했으니 특히나 이제 어제 나온 그 TV조선인가요? 거기 여론조사는 거의 하프스코어로 지는 걸로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가 받지 못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거의 그 물 건너 간 것 같은 게 유승민 후보 본인이 네. 완주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완주를 한다고 100%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창당한 지 확인해 보니까 100일도 안 됐던데. 아, 네.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절반의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많이 놀랬습니다. 저희들은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 이제 당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 싶어서 탈당하고 창당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왜 당했냐면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 위에 쓰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몇 사람의 주머니 채우는 데 썼죠.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은커녕 사과도 않고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사실 보수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민 중에 절반이나 되는 분들이 내가 보수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답을 했는데 탄핵이 되고 나서는 보수라고 답하는 사람이 10%?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퍼센트가 한 10%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수라는 단어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보수는 그런 게 아니다. 끼리끼리 해먹고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도 않고 사과도 않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뻔뻔한 게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지고 당당한 게 진짜 보수다. 이런 길을 가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꿋꿋이 가겠다 이러려고 나왔는데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고 그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보고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네. 내년이 곧 지방선거인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조직을 유지하려면 구의원, 시의원들 그 하부 조직도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낮고 후보의 지지율을 낮다 보니까 그런 그 풀뿌리 조직이 흔들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 현실적인 상황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그 지지율이요, 참,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작년 이맘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 있나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을 거라고 예상한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1년이 남은 일입니다. 어떻게 또 변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 지지율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쪽 당으로 갈 일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지율만 본다면. 네. 그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거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대의는 어디 가고 명분은 어디 갑니까? 이혜원 의원님처럼 끝까지 유승민 후보와 길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탄탄하게 결속한 분들이 바른정당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시기에. 14분, 5분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3분도 그렇지 않다고 제가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니고 아직 그분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아직 잘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서너 분이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여기저기서 뭐 정치권에서 항상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소설을 잘 쓰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한 분이요? 안철수 후보를 바른정당 의원들 전부 더하기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들까지 좀 뭉쳐서 한 100인 정도가 선언을 해주자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어제 그분의 의사를 여쭤봤대요, 누가. 네. 그랬더니 나는 탈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본인에게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입장인지? 뭐 완주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네, 심정이나. 어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 그랬더니 이제 폭풍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우리가 천명한 개혁 보수 애초부터 외롭고 힘든 길이다. 지도에도 없는 길이고, 근데 그 길을 택한 것은 쉬워서 택한 것도 아니고 유리해서 택한 것도 아니다. 진정 보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외롭다. 하지만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는다. 몇 달 해보고 실망할 거라면 애초에 이 길을 나서지도 않았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보수, 시작은 미미해도 이 길이 옳은 한 끝은 창자리라고 믿는다. 끝까지 간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리신 걸로 봐서 이게 심경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그 가치가 계속 지켜질지 많은 분들이 현실 정치는 또 냉혹하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저희가 유현 의원님 코너에서 아마도 이제 탈당 선언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 사이에. 네.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반대로 의원들의 과거에 탄핵 정부에 있었던 그 주목도나 이런 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죠. 14명이 아니라 이 규모가 더 늘 수도 있다라고 앞에 송문표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의원이 3명 정도 더 있다. 맞습니까? 분위기?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을 문자로 이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더니만은 야, 내 이름은 아직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무슨 말씀? 어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결정 안 했어. 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문자 제가 이제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고, 전체 당협위원장 다 보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은 아직 들어가면 안 되라고 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뭐 저한테 문자 오신 분은 지금 한 분 있고요. 한 분? 부재중전 하나가 있네요. 부재중전 하나가 있고. 참, 이거 웃으면서도 웃음이, 이게 유쾌한 웃음은 아니죠? 뭐 그래도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6달이 제 정치하면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시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 이제, 오히려 워낙 이제 그 창당이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잠깐에 벌어진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니 근데 명분은 뭐냐면 이대로 가면은 좌파 세력에게 집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 큰 잘못이다. 정권 뺏기는 게 이거거든요. 명분이. 원래 바른정당 창당할 때는 원래 비슷한 분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아가지고 폭삭 망하느니 차라리 나눠 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쪽으로 붙이면 저쪽으로 붙이면 뭐 각자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무슨 뭐 모여야 산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정치적 고호입니다. 그거는. 정치적 고호다.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프레임조차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뭐라고 그러면 보십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내년에 지방선거가 영향을 끼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사실 본인들이 이제 있는 지역구에 뭐 구의원, 시의원들 이런 분들, 구청장 이런 분들이 사실 그분들 지역 정치 대신해 주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국회의원 선거 3년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 뭐 그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바른정당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벌써 하고 이미 그냥 먼저 나가버린다 그 말씀이세요. 원래 본가로 간다, 돌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당에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의 인기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대중사회에 높아져 가지 비판했지만은 그게 실제로 변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의 명분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전당대회 하면은 바로 최고위원 뭐 대표 이런 분들 LA 이제 과거에 책임 있는 친박들이 다 올라올 거라 봅니다. 저는. 다시 친박당 될 거다. 네. 그걸 아는 상황에서 후회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있던 잘못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네, 끝부분만 잠깐 들었습니다. 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연결이 늦게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14분이 후보 지지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탈당을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금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네, 탈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탈당을 하는 것으로. 지금 14분 이외에 추가 탈당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도 네.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18분은 그러면 유승민 후보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하는 겁니까? 단단하게? 대동단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제 그런 걸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들 동지에 관은 좀 생겼다고 했거든요. 동지에.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특정 시점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다 기억나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네요, 보니까. 뭐라고 했던? 그때 이분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이렇게 네, 나갈 거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엔 이 말은 또 그때 그랑 어떻게 같이 엮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네. 위원장, 유승민 후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글쎄요, 유승민 후보는 사실 그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가지고요. 예. 사실 당의 후보가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소속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로 또 이미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뭐 다 감수하고 그걸 뭐 당신들 내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거 다 해온 거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여기에 동요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갈 거다. 완주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오늘이 창당 99일이에요. 내일이 딱 100일 되는 날. 100일상 앞에서 벌어진 일. 참 참담할 것 같은데 후회 안 되세요?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나온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나온 명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친박 세력의 패권 때문에 변화를 못 해낼 것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똑같아요. 아직까지 변화가 된 지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뉴스닥에서 임명진 위원장도 많이 비판하고 그 과정 중에서. 그랬죠. 지금 홍준표 후보도 많이 공개적으로 상당히 분노를 표명한 분이 있죠. 뉴스닥의 패널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바로 연결합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뉴스닥 진행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혀 감 못 잡으셨던 거 이런 회동까지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여기에 거론된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사실 가장 앞에 서가지고 뭐 최순실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사실 보면은 원래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바른정당이 생길 때 오히려 먼저 깃발 들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새누리당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바른정당 내에서 뭐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분들, 뭐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둘로 나눈다고 하는 편이상, 오히려 지금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김무성 대표랑 친분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먼저 나가고 유승민 의원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좀 주저했기 때문에 창당 과정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먼저 손들고 나가는 거는 이건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SNS에다가 배신자라는 표현도 안 맞는다. 쫄보다 이렇게 쓰셨어요.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옮길 수 있는 거고 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입에 담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뭐 그렇게 옮기려면 사상적으로 안 맞는